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이번 주도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또 휴일도 하루 또 있죠.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사는 역시 주간 증시 전망으로 좀 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6% 하락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한 주 내내 장이 좀 부진했던 그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급전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연준의 이제 이 금리와 관련된 이 스탠스가 변화했다라는 거. 일단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다 큰 충격을 좀 주었고요. 뭐 이제 해프닝으로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미 연방 정부 이 셧다운 관련된 이 이슈 이것도 일단은 영향을 좀 줬고 일단 해결은 주말 사이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와닿았던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이 향후 가이던스가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았다는 거. 마이크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대표적인 이 메모리 회사 중에서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좀 별로 썩 좋지 않다 보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결국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줬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마지막 뉴욕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PC 가격 지수가 물가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던 거,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던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급반등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지난 이틀 새 좀 주춤을 했던 부분들이 잠깐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쪽일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땐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기존에 있는 환율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 여전하고요. 계속해서 또 나오는 거는 이거에 이제 반대 어떤 입장인 거죠.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계속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시장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물론 모멘텀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이 반도체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수주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좀 조금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특징도 지난주에 같이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도 자동차, 기계, 또 2차 전지 등 낙폭이 좀 큰 섹터들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KT, SK 같은 이런 배당 관련된 매력이 있으면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기대할 만한 또 그다음에 배당도 괜찮은 주주하는 쪽에 이슈도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연말 이제 배당 시즌 이제 배당이 이제 지금 이제 주주 명부 폐쇄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또 금융주가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환율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금융주들에 대한 주목도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데일리가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서 힘주어 좀 얘기 나오는 게 일단 탑 기사는 환율 얘기인데 환율 얘기는 계속해서 좀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보다는 오늘 일면의 사이드 톡과 그다음에 오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중국 얘기를 오늘 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채권, 주식, 곳곳 경고 등 위안화 가치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환율 때문에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서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 뭐 내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만 떨어지는 건 아니죠. 위안화 가치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채권 금리,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채권 가격이 계속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 사람들이 이게 좀 계속 채권으로만 몰린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그만큼 중국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주식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지난 9월 말에 중국의 경제부양책 내놓고 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아주 급등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한 절반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경제부양책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내수 부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소매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지표라든가 중국 부동산 시장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다지 그렇게 뭐 딱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조바심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지표들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표 있습니다만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간의 이 스프레드 즉 이 차이가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역시 중국은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트럼프죠. 트럼프의 이제 취임이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그 사이에도 취임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로 좀 힘겨루기가 좀 곳곳에서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좀 일단은 최대한 좀 밀어내보자 해서 이 엄청나게 좀 덤핑 수준의 이 가격으로 각종 분야, 뭐 이게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중간재 또 뭐 자본재까지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각국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해당국의 내수 시장을 결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중국에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심지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중국에 대해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좀 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사실 불가피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거긴 한데 결국은 역으로 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뭐 미국과 이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서방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그 나머지 나라 간의 어떤 이런 무역 갈등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런 거시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중국 시장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중학개미라고 해서 중국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어쨌든 중국 투자는 여전히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펀드워치 코너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전주 한 주간 이제 ETF라든가 펀드 관련 상품들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표부터 좀 먼저 보시죠. 지난주는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상위 탑5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상위 탑5는 그래도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내는 그런 상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보시는 것처럼 탑 상품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상품이 4.8% 정도. 물론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3.6%나 추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낮은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또 높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는 지난주에 디어유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엔터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주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2위하고 4위권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을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들이 4%대 초중반의 수익률을 내서 이제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한 주간 전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도 역시 마이너스 1.5%. 이 해외 주식형 펀드 쪽도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역시 이 연준의 이 태도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상품 수익률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키움 자산운용의 코스F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ETF가 제일 좋았는데 3.5%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개별 상품도 보통 두 자릿수 정도는 나왔는데요. 지난주는 역시 개별 상품도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역시 연준의 이 여파, 이게 정말 전 세계 다 아주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별 종목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파두 얘기인데요. 이게 그 SSD 쪽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죠. 미국의 이제 이 그 메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공모가가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산정이 돼서 주가도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됐고 공모가가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매출이 원래 얘기했던 매출보다 훨씬 떨어지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적게 나오면서 이게 공모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뻥튀기 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컸죠. 주가도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파두 상장한 이후에 매출 추이를 좀 한번 보면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정도로 좀 난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장했던 작년에 2분기 매출이 1억도 안 됐고 3분기 매출 3억 저 넘었고 4분기 매출도 2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파두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이 증권신고서에 제시했던 작년 연간 매출액이 1,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물론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전체적으로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 합쳐봤자 한 500억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정치고요. 최종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할 때 나왔던 연간 매출에 비해서 여전히 반도 채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마치 주홍글씨처럼 이 파두라는 회사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감원에서는 이 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분명히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파두하고 이 파두의 상장 주관사였죠. NH투자증권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경영진이 이 매출 부풀리기를 이제 고의적으로 했는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될 것 같고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상당히 좀 아주 엄중한 그런 조치들이 이제 취해질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그건 사실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이제 엄청나게 또 커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측은 뭐 우리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메타가 원래 대규모로 매출을 해주려고 하다가 그게 약속이 번복되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올해 뭐 계속해서 매출이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사실 아직도 그 당시에 비하면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도에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큰 마음고생 여전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몇 달 좀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리스크가 이 파도라는 종목에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